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채널 구독자를 체크해 보니까 11,000명이 넘었네요. 이제 조만간 이러다가 2만 명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10만 명 갈 때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에게 계속 좀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스피커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처럼 개인 방송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분별력이란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채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말들을 듣고 거기에 영향받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님들의 사상이 좀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를 따고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랐지만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미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을 살면서의 실질적인 제 눈과 귀로 듣고 보았던 실질적인 미국에서 내가 잘 나갔고 성공했었던 그 경험들을 실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채널 오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저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었고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았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이 말에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제가 악플을 많이 달렸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들으면 저의 생각이 좀 반민족주의 같은 생각으로 좀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저도 한국에서 뭐 나온 사람인데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한국의 어떤 문화와 사회 제도 속에서 굉장히 좀 잘못된 악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는 그것들을 극복을 했어요. 고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 됐고 이제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선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는 사실 그 인구 때문이 아니에요. 인구로 치면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나 인도에 비하면은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예요. 그리고 혹자들은 막 지리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더 좋은 땅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야말로 뭐랄까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이잖아요. 중국이 훨씬 더 지리가 좋아요. 근데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인구도 더 적은데. 그러니까 사실 효율이 굉장히 높은 땅이거든요, 미국이.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인들의 사상 때문이에요. 그런 미국에서 잘 나갔던 경험들을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악플을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저에게 악플을 많이 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전 반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를 클리어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을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굉장히 친미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받았던 악플 중에 뭐냐면 이거는 미국뽕 채널이다 이렇게 악플이 달렸었는데 사실 미국뽕 아닙니다. 그 친미주의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미국에서 살아서 그 혜택 받고 좋고 뭔가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랬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뭔가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얘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뭐 장학금이란 거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장학금 받았던 게 딱 한 학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균보다는 잘했죠, 대학에서. 근데 잘하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하면서는 교수님들한테 항상 받았던 들었던 얘기는 칭찬이 뭔가 엑설런트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시험 보면은 그 100점 만점에 110점을 막 교수님들이 막 주고 막 그랬어요. 100점을 넘어서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110점을 주면서 이 10점은 뭐 기말고사에 보탰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학생이요. 제가 미국의 명문대 그 대학원에서는. 그럼 뭔가 제 사고방식이 뭔가 이제 한국인들과 다른 거잖아요. 한국에서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 명문대 박사도 가고 막 시험 보면 미국 교수들이 엑설런트 하다고 하고 100점 만점에 110점을 주고 뭐 이런 경험들이 결국엔 제가 쌓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막 친미주의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미국의 문화와 그런 사상을 좀 이해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친일. 그러니까 제가 그 막 한 얘기를 듣고 이제 댓글로 이제 구독자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친일을 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그 친일에 막 동조하는 분들이 계시면서 이제 친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주변에 그 친구 중에 그 한국의 그 좌파 추종자가 하나 있거든. 친구인데 그 종북 세력이에요. 종북이랑 종북 반미 친중주의자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북한 추종하고 중국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미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미국 살아. 아이러니인데 아니 그렇게 종북주의고 미국 싫어하면은 중국 유학을 가거나 중국 이민이나 그 북한으로 뭔가 어떻게 이렇게 망명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또 미국에 살면서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자기는 친일파가 너무 싫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럼 뭐 친일파의 정의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의를 내려주더라고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고백을 했어요. 야, 너의 정의에 의하면 난 친일파인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주로 일본 대기업과 한국 대기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미국에서 내가 설계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일본을 이용해서 초기 프로토타입을 완성한 후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국 대기업들에게 하청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세력 난데 미안하다 내가 친일파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그 일들이 그 일본의 대기업들을 뭐랄까 매니지하면서 일본의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어떤 소재가 최고의 소재인지 판별한 후에 그 소재를 이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특허를 내고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하는 일을 한국 그 기업에게 맡기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친일파의 정의가 뭘까요? 친일파는 제가 생각할 때 친일파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총독부에 그 한자리 하면서 같은 본인도 조선인이면서 같은 조선인들을 그 착취하면서 괴롭혔던 사람이 친일파고요.
이제 그 일제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일파가 없어요. 왜냐면 일본 군국주의가 패망을 했고, 패망한 후에 그 미국으로부터 그 일본은 다시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서약을 일본과 미국 사이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다시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총독부가 다시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일파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2023년에 아직도 친일파를 얘기하면은 사실 그거는 시대를 좀 착각한 거죠. 시대를 착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친일파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3년의 시대는 그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파트너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친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이 친일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라고 좀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친일파라기보다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많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민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사실 약간 코스모폴리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코스모폴리탄이 뭐냐면 그 세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영토를 벗어나서 이 지구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저 사람은 반민족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저의 종교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라는 어떤 민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왕이고, 저는 그의 나라의, 그의 왕국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적보다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악플, 여태까지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받았던 모든 악플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악플을 많이 달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신교 사상은 공산주의를 사탄주의로 바라봅니다. 왜냐면 칼 마르크스가 단순하게 유물론을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외친 게 아니라, 그 유물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은 없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예요. 그리고 이제 칼 마르크스가, 그리고 어록들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사탄주의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반대한다, 사탄을 오히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봤을 땐 제가 사상이 그들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제가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시겠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요즘 현대 교육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동성애 괜찮고, 그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줘야 되고 리스펙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동성애자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 삶을 선택한 거니까, 제가 막 그 사람들한테 가서 너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말하진 않고요. 그 사람들은 막 차별하고 뭔가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고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경전으로 읽는 개신교의 성경책에서 6번이나 반복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이다라고 클리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이제 말을 하겠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6번이나 죄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나와 있어도 그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6번이나 나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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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6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세력 중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걸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산다기보다는 사실 성경을 반대하는 사실 세력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을 반대하는 위장 세력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들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동성애자들로부터 악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악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은 사실 여성 중심적인 어떤 진보 운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성경주의거든요. 반성경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페미로부터도 이제 악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너무 이게 뭐랄까, 저는 그냥 채널을 운영하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요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악플이 계속 달리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요런 사람들한테 막 처음에는 이제 나가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시고 계속 구독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채널창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는 아무나 그 영상에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 멤버십을 가입해야지만 댓글을 다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돈 내고 들어와서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있었어요. 돈 내고 들어와서도 악플을 달면은 그냥 차단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멤버십 비용이 날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채널을 좀 더 제가 편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댓글창을 닫아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막 이렇게 돈을 나눠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가난한 자들 실제로 도와주고 있긴 합니다. 제가 남미의 가난한 뭐랄까,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 남미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을 제가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뭐랄까, 일정 금액을 제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생활비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를 살아가면서 여기 홈리스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거를 전달해주고, 뭐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 하긴 하지만, 그 근본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막 이렇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돈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돈이 아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한 좀 물질적인 것도 조금 도와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 채널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도 이제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날은 채널에서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막말을 할 때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제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저의 인격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한 요 사상을 가지고 채널에서 제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행동이나 그런 게 생각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하세요. 항상 우리의 뇌도 컴퓨터예요. 머신러닝을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베낀 거죠. 우리 인간의 뇌가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베낀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똑같아요. 머신러닝을 합니다. 우리의 뇌도.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보고 님들이 저의 사상에 머신러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주요 메인 토픽으로 가져가는 사상들을 이제 요약해 드려 봤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박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하면은 막 뭔가 좀 배울 게 많겠다 하고 무조건 막 이렇게 구독해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박사학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지식 체계를 그 끝판왕까지 다 공부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체계에 어떻게 보면 총알아고 할 수 있는 게 박사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을 큰 악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큰 잘못된 생각으로 빠뜨릴 수 있는 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미국 박사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그 리더들 보면 다 미국 박사들이에요. 다 미국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미국 박사를 좀 추종하고 굉장히 우상화된 것이 있는데 사실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인간 세계에서 이렇게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 미국 박사라고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미국 박사 중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미국 박사 중에서 이렇게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들을 배워와서 한국에 퍼뜨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한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막 이끄는 사람 중에 미국 박사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 이제 학문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뭐 자본주의적인 생각, 뭐 신학, 과학도 발달하지만 이 공산주의적인 이런 사상과 철학도 깊이 공부하는 데가 또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박사들이 하는 말이 다 옳지 않아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회에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박사들이 하는 채널이 꽤 있거든요. 제가 저 말고 딱 2개만 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제 댓글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한국에서 공학 박사학위 마친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맨 처음에 채널이 어떻게 컸냐면 그 한국의 이공계에 존재하는 그 국뽕 채널 있잖아요. 그 국뽕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무조건 한국이 최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비판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그럼 반도체로 박사를 했으면 반도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의 감정으로 한국 대기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악감정, 그런 게 마음에 쌓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쏟아내는 거예요, 채널에서. 그래서 한국 대기업이 국뽕하고 있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막 진실을 밝히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시작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채널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채널이 커지고 막 몇십만 명이 되면은 이제 대기업 스폰서가 붙거든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대기업이 본인이 들어가는 거에 실패했을 때는 이렇게 한국의 이제 안티 대기업의 입장을 취하다가
지금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이제는 국뽕 스타일로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채널의 핵심은 뭐냐면 그 한국의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한국 대기업 국뽕주의가 이 사람의 그 채널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맨날 이렇게 빵빵 띄우는 채널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 반도체 대기업의 하드웨어가 짱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채널 시작했던 마음이랑 거꾸로 한국 반도체 대기업 하드웨어가 짱이다라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럼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을 국뽕에 빠뜨리고 돈 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비판했던 그 사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건 돈 때문이에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직으로 있으면서 그 스마트폰 하나로 영상을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직인 개인 방송인인데 이제 이렇게 돈을 벌면서 생긴 돈으로 자기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근데 이 스타트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자기는 방송에서 항상 그 한국 대기업 하드웨어가 짱, 하드웨어 말로 뭐 대단하다, 가장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본인도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좋은지 아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에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는 걸 알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드웨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돈 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채널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벌면서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채널을 인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박사가 하는 채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일본 박사예요. 일본 박사고 그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채널에서 시전하고 있는 건 한국 민족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친일파들을 계속 까는 영상이에요. 친일파 까기랑 일본 까기가 이 사람 컨텐츠의 메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친일파의 동향은 잘 알고, 그리고 그 일본 까기를 할 때 일본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일본이 잘못됐으면 한국 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일본에 거주해요. 즉 일본에서 교수하면서 일본에서 사회적 지위가 평균적인 일본인보다 높아요. 그러면서 엔화로 돈을 벌고 있어요. 자신을 밥 먹여주는 세력이 일본인이고 일본의 엔화로 이 사람이 먹고 살면서 자기한테 밥 주는 세력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일본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이 맞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중들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그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집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계속 보면은 이 모순된 생각 때문에 그 자신의 삶이 이상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대에 다양한 채널들이 있고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참 지식과 거짓된 지식을 분별해야 돼요. 저도 제가 뭐 정의롭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분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분별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선과 악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책에서 배운 걸로? 근데 그 책 쓴 사람이 공산주의자면 어떡할 건데요? 그 책 쓴 사람이 사탄주의자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으로는 사실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은 성경을 하나 사세요. 성경을 사셔가지고, 사실 근데 성경은 요새 앱으로도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돈 진짜 없다. 나는 돈이 1,000원도 없다. 그럼 제가 이 영상에
그 설명창에 공짜 성경 앱 다운받는 그 링크 걸어드릴게요. 공짜로 다운받으세요. 근데 사실 종이책이 좋죠. 종이책 하나 사세요. 서점 가서. 성경을 사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그 성경의 의미, 성경의 이제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의미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율법의 의미예요. 근데 사실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해요. 하지만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늘 세상을 분별하세요. 뭐 대통령이 뭐 지금 좌파다 우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이 나를 둘러싼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성경적이면 내 인생이 성경적으로 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올바른 거예요. 바른 인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내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가면은 이 인생은 정말 성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행복의 끝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계속 행복해지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너무 행복해서 천국과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어요. 죽어서 딱 눈을 뜨면 이제 천국인 거죠. 진짜 천국. 요게 이제 성경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